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재개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여러분에게 현장 정보와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규와 정책 등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신동 남측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북측 일대인 숭인동이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이 확정되면서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개발 사업 참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재 및 구릉지 등 정비사업 제약요소로 사업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망하던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대거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면서 사업 기상도가 크게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남측은 동대문역에서 동묘역으로 이어지는 종로대로변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구역의 하단부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으며 대체로 구역을 중심으로 동대문과 동묘 사이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남측 구역은 창신동 일대 4개 구역의 개발 계획이 통합계획적으로 수립되면서 사업성 및 주거환경 개선의 시너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신 9구역과 창신 10구역과 연접한 창신 12구역까지 인근 지역들의 신속통합계획 확정 여파로 주민의 찬성도 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나 숭인동과 창신동 일대의 개발계획 청사진은 북측의 주거단지로의 개발 방향과 남측의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복합개발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개발의 성공 여부는 사업성과 동의률, 원주민 정착률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판단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창신동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숭인동의 남쪽에 위치하고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관련 구역 중 가장 낙후된 곳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주택은 많지 않으나 노후주택 비율이 72%로 서울시에서 랭킹 안에 드는 지역입니다. 창신 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 재정비 촉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3년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됐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구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종로구 또한 이에 발맞춰 2018년 11월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이어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실시해 2020년 12월 서울시에 입안 상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주민 재공람을 거쳤으며 2022년 4월 28일 창신 1동 1, 2, 3, 4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창신 1동은 구역은 창신동 330-1번지 일대로 4개 구역으로 1, 2, 3, 4구역으로 분할하였고 대상 구역의 면적은 10만 7,099제곱미터로 약 3만 3천 평 규모입니다. 창신 1동 일대는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 상업지역으로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과 남측의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과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 왕구, 도소매업이 특화돼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신 1, 2구역은 소단위 재개발, 창신 3구역, 창신 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정비가 진행합니다. 1구역은 11곳, 2구역은 5곳으로 나눠 소단위 정비 방식, 소단위 관리 방식을 통해 개발하고 3구역과 4구역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소단위 정비 방식이란 2025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 방식 중 지역의 특성과 장소성을 유지, 보존하면서 노후한 건축물과 취약한 도시환경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장 비용의 부담과 제52조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문화재인 흥인지문, 안각제한과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해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개발하고 3구역과 4구역은 대규모를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 정비형의 정비 방법을 적용해 각 구역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차등을 뒀습니다. 기존 도심 산업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활력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로, 지복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 활성화용 도를, 문구안 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 특화 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특히 대상진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고밀 개발로 인해 주변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 통행으로 운영 중인 내부 도로 체계는 양방 통행 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8m에서 12m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1구역과 24년 9월 신규 고시로 추가된 5구역에 위치한 쪽방촌이 많은 지역은 면적 3,360.4제곱미터에 주민 약 32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밀집 현황을 고려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을 인센티브를 100%로 신설하고 이 중 50%는 의무, 나머지 50%는 선택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와 연계할 일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고 합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은 적용 비율을 조정해 폭방의 물리적 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와 공제공장, 소형기계 제작, 신발공장 등 상가 등이 혼재하여 기존 세입자를 떠나지 않게 하고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통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당시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큰 틀의 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 제안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존 개발계획에 따라 창신 1-19구역, 창신 1-6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며 창신 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창신 4구역은 최고 27층, 3개동 76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으로 속도를 내는 듯했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재개발 사업이 또다시 종로구의 새로운 계획으로 현재 정비사업을 재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종로구청은 24년 9월 20일 종로구보를 통해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습니다. 변경안의 핵심은 창신 1, 2, 3, 4구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정비관리 방식이었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 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구역은 기존 11개 소규모 단위로 나눠 개발하던 것을 2개로 합쳐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2구역 내부에서 4개로 나뉜 단위 구역도 하나로 합쳤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2022년 4월 창신동 1, 2, 3, 4구역을 소단위 정비 방식을 활용해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문화재인 흥인지문을 끼고 있어 안각 규제를 받는 특성을 고려한 데다 쪽방촌과 상업시설 등으로 통합 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고시에 맞춰 1-6구역, 1-9구역, 1-10구역 등 일부 구역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2022년 7월 정문원 종로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급변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선거 당시 창신동의 강북에 코엑스 같은 대규모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이후 종로구청은 창신동 1에서 4구역을 통합 재개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결과가 24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인허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창신동은 2007년 창신, 숭인동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부터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년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직권해제돼 개발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1호선 동대문역에서 동묘암역 노선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1호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벽화 그리기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측 지역은 뉴타운에 찬성했던 소유주를 중심으로 재개발 요구가 꾸준했고 2022년 사업이 재개됐다 하지만 3년 전에 통과한 정비계획을 종로구청이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다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이던 토지 소유주들이나 시행사들의 반발은 계획 공개 이후 더 심해진 양상입니다. 구청 방안대로 통합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사업 진행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역마다 정비 기반 시설 부담이 20에서 30%가량 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소유주 A씨는 소단위 구역인데도 사업 동의를 다 받는데 2년 가까이 걸렸는데 통합 재개발로 하면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시행사 관계자는 도로 폭 확대나 공원 조성 등과 같은 기존 계획에 없던 기반 시설까지 포함돼 있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24년 9월 발표된 공남공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1구역은 11개 구역에서 2개 구역으로 통합되어 일반 정비형으로 변경되었고, 2구역은 6개 구역 중 1개 구역은 존치구역이고 5개 구역이 소단위 정비 방식에서 일반 정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구역은 1개 구역으로 일반 정비형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4구역은 존치 2개 구역과 일반 정비형 1개 구역으로 변동이 없으며 추가로 창신동 437-2번지 1원 약 9,378제곱미터가 5구역으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사유는 구역 내 효율적 토지 이용 및 사업 실현성을 고려하여 기존 소단위 정비 방식 구역을 일반 정비형 구역으로 통합하고 시행구역의 경계 조정이 주요 원인입니다. 창신 1동 재개발은 여러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개발 후 원주민의 재입주율, 특히 세입자들의 재정 착률이 극히 낮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시설의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또한 창신동의 상가주인들은 재개발 계획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청의 공약과 맞지 않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대문 신발도 매상가와 같은 오래된 건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건축하고 단지를 특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도 과제입니다. 개발과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 창신 1동은 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 보호와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개발 시 문화재 보호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명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알라딘에서는 재개발 투자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의 핵심 권역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입지가 우수한 지역, 사업성이 뛰어난 지역을 선별해 재개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의 경매 컨설팅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